성실한 사람일수록 더 괴롭다. 다산, 정약용. 나는 성실함이 언제부터 사람을 괴롭게 만들기 시작했는지 오래 생각해왔다. 성실하다는 말은 본래 사람을 바로 세우는 말이었고, 삶을 무너지지 않게 붙들어 주는 힘이어야 했다. 그러나 내가 살아오며 지켜본 많은 사람들의 얼굴에는 성실함이 평온이 아니라 피로로 남아 있었다. 열심히 살았다고 말하면서도 마음은 늘 무거웠고, 게으르지 않았음에도 스스로를 끊임없이 의심하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이 이상하다고 느꼈다. 잘못 살고 있지 않은데도 괴롭다는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삶을 수없이 보아왔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대개 그 이유를 자신에게서 찾지 않는다. 더 노력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여기거나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스스로를 다그친다. 그러나 나는 그 생각 자체가 이미 괴로움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느끼고 있었다. 성실함이 부족해서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성실함이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먼저 부서지고 있다는 생각이 점점 분명해졌다. 나는 이 문제를 가볍게 넘길 수 없었다. 성실함은 많은 사람들의 삶의 중심에 놓여 있었고, 그 중심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왜 성실한 사람일수록 더 괴로운가라는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삶 전체를 관통하는 물음으로 나에게 다가왔다.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앞으로도 스스로를 옥죄는 성실함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느꼈다. 나는 그 흐름을 멈추어 세우고 싶었다. 성실함이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성실한 사람들의 하루를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그들은 누구보다 부지런했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으며 맡은 일을 끝까지 해내려 애썼다. 그러나 밤이 되면 마음이 쉬지 못했고, 잠들기 전에도 자신을 평가하느라 고요해지지 못했다. 잘해낸 일보다 하지 못한 일이 먼저 떠올랐고, 충분히 애썼다는 생각보다 아직 부족하다는 생각이 앞섰다. 나는 그 모습에서 한 가지 공통된 흐름을 발견했다. 그들은 성실했지만 그 성실함이 자신을 향하고 있지 않았다. 늘 어떤 기준을 향해 있었고, 그 기준은 대개 바깥에 있었다.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았는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은 없는지, 스스로에게 허락한 휴식이 과하지는 않았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있었다. 나는 이 상태를 오래 바라보다가 깨달았다. 성실함이 삶의 태도가 아니라 자기 검열이 되는 순간 마음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사실이다. 유배지에서의 세월은 이 깨달음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곳에서는 누구에게 보일 필요도 없었고 성과로 자신을 증명할 자리도 없었다. 그럼에도 나는 스스로를 쉽게 놓아주지 못했다. 해야 할 일이 없는데도 마음은 쉬지 않았고, 아무도 재촉하지 않는데도 스스로를 재촉하고 있었다. 그때 나는 비로소 알게 되었다. 성실함은 환경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 만든다는 사실을 말이다. 밖에서 요구가 사라져도 안에서 멈추지 못하는 성실함은 이미 삶을 살리는 힘이 아니라 삶을 소모시키는 습관이 되어 있었다. 나는 이 사실 앞에서 오래 침묵했다. 성실함을 미덕으로 삼아 살아온 나 자신 또한 이 흐름에서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성실함을 버리자는 말을 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성실함이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차분히 살피기로 했다. 성실함이 괴로움으로 변하는 지점, 그 전환의 순간을 분명히 드러내고 싶었다. 왜 성실한 사람일수록 더 괴로운지, 그 이유를 성실함 자체가 아닌 성실함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에서 찾고자 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나무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너무 오래 몰아붙인 사람들에게 다른 길이 있음을 조용히 건네기 위한 사유다. 나는 지금부터 그 사유의 흐름을 하나씩 풀어가려 한다. 성실함이 다시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기까지 그 마음의 길을 함께 따라가 보고자 한다. 나는 성실한 사람들이 왜 스스로를 쉬지 못하게 만드는지를 더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그들은 누구보다 삶을 진지하게 대했고 하루를 허투루 쓰는 일을 경계했으며 자신에게 맡겨진 몫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 그러나 그 성실함은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기보다 점점 조여오는 족쇄처럼 작용하고 있었다. 하루를 마친 뒤에도 마음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고 충분히 애썼다는 생각보다 아직 부족하다는 판단이 먼저 떠올랐다. 나는 이 현상이 우연이 아니라 구조라는 사실을 여러 사람의 삶에서 반복해서 확인했다. 성실한 사람일수록 하루를 살아낸 감각보다 하루를 평가하는 감각에 더 익숙해져 있었다.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보다 오늘 무엇을 했는지가 먼저 떠오르고 마음이 어땠는지보다 결과가 어땠는지가 기준이 되었다. 이 기준은 처음에는 삶을 다잡는 역할을 했으나 어느 순간부터 삶을 끊임없이 재단하는 도구로 변해 있었다. 나는 이 변화를 성실함이 잘못 사용되기 시작한 첫 지점이라고 보았다. 성실함이 태도가 아니라 기준이 되는 순간 마음은 반드시 긴장 속에 머물게 된다. 기준은 언제나 충족되어야 할 대상이기 때문이다. 성실한 사람은 이 기준을 낮추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기준은 더 높아지고 더 엄격해졌다. 어제의 성실함은 오늘의 당연함이 되었고 오늘의 노력은 내일의 부족함으로 바뀌었다. 나는 이 흐름이 얼마나 조용히 사람의 마음을 마모시키는지를 지켜보았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고 오히려 칭찬받을 만한 삶처럼 보였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늘 설명하기 어려운 피로가 쌓이고 있었다. 성실한 사람은 이 피로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성실한 삶에는 원래 이런 무게가 따르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나는 바로 이 설득이 괴로움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느꼈다. 괴로움을 당연한 대가로 받아들이는 순간 사람은 자신을 돌볼 기회를 잃는다. 성실함이 괴로움과 결합하는 지점은 대개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성실함이 현재의 나를 살피는 태도에서 벗어나 미래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수단이 되는 순간이었다. 성실한 사람은 오늘을 살아내기보다 오늘로는 부족할 내일을 미리 걱정했다. 그래서 지금의 노력은 언제나 충분하지 않게 느껴졌고 잠시 멈추는 일조차 마음 편히 허락되지 않았다. 나는 이 불안이 성실함을 더 강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마음을 더 불안정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았다. 성실함이 불안과 결합하면 끝이 사라진다. 더 해야 하고 더 견뎌야 하며 더 나아져야 한다는 생각이 마음속에서 멈추지 않는다. 이 생각은 외부의 요구처럼 들리지만 실은 오래전부터 스스로에게 심어온 내면의 기준이었다. 성실한 사람일수록 이 기준을 쉽게 의심하지 않았다. 그 기준이 자신을 여기까지 이끌어왔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이 믿음이 어느 순간부터 사람을 성장시키기보다 소모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수없이 보아왔다. 유배지에서의 나 또한 이 구조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외부의 평가와 역할이 사라진 자리에서도 나는 스스로에게 성실함을 요구했고 충분히 사유한 날에도 아직 모자라다고 느꼈다. 아무도 재촉하지 않는데도 마음은 스스로를 재촉하고 있었고 아무도 결과를 요구하지 않는데도 스스로에게 결과를 요구하고 있었다.
그때 나는 성실함이 환경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밖에서 요구가 사라져도 안에서 멈추지 못하는 성실함은 이미 삶을 살리는 힘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 자신을 끊임없이 시험대에 올려놓는 습관에 가까웠다. 나는 이 깨달음 앞에서 성실함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대신 성실함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다시 물어야 한다고 느꼈다. 성실함이 나를 지켜주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끊임없이 재단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일이 먼저라고 판단했다. 이 질문을 외면한 채 성실함을 계속 밀어붙인다면 성실한 사람은 결국 자신의 삶에서 가장 가혹한 심판자가 되고 말 것이다. 성실함이 어떻게 외부의 기준과 더 깊이 결합하며 사람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지를 이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나는 성실함이 외부의 기준과 결합하는 순간부터 사람의 시선이 서서히 자신에게서 벗어난다는 사실을 분명히 느꼈다. 성실한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묻지 않고 기준에 얼마나 가까이 갔는지를 먼저 묻기 시작한다. 이 기준은 처음에는 분명한 목표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정체를 드러낸다. 그것은 실체가 있는 목표가 아니라 늘 조금 더 앞에 놓여 있는 그림자에 가까웠다. 다가가면 물러나고 도달한 듯하면 다시 멀어지는 기준 앞에서 성실한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을 밀어붙인다. 나는 이 과정에서 마음이 점점 비워지는 것이 아니라 달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 삶에서 보았다. 성실함이 사람을 앞으로 나아가게 할 때는 마음이 함께 움직이지만 성실함이 기준을 쫓기 시작할 때 마음은 뒤에 남겨진다. 그 결과 사람은 움직이고 있음에도 살아있다는 감각을 잃게 된다. 하루는 분명 채워지고 있으나 마음은 점점 공허해진다. 나는 이 공허가 성실한 사람을 가장 괴롭게 만든다고 느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했음에도 남는 것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성실한 사람은 이 공허를 자신의 부족함으로 해석한다. 아직 충분히 애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여기고 그래서 더 성실해지려 한다. 그러나 나는 이 지점에서 분명히 말하고 싶었다. 더 성실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실함의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이 공허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이다. 성실함이 기준을 향해 있을 때 사람은 언제나 도착하지 못한 상태로 자신을 규정한다. 이 규정은 마음을 늘 미완의 자리로 밀어넣는다. 나는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될수록 사람은 자신을 하나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과제로 여기게 된다는 사실을 보았다. 과제는 해결되어야 하고 완료되어야 하며 평가받아야 하는 대상이다. 사람이 스스로를 과제로 바라보는 순간 삶은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이 된다. 성실한 사람일수록 이 관리를 더 철저히 한다. 감정마저도 통제하려 들고 흔들림조차 허락하지 않으려 한다. 그러나 마음은 통제의 대상이 아니다. 마음을 통제하려 할수록 마음은 더 강하게 반발한다. 나는 이 반발이 결국 지침과 무력감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 번 확인했다. 성실한 사람의 무력감은 게으름에서 오지 않는다. 그것은 오래도록 자신을 밀어붙여온 끝에서 찾아온 탈진에 가깝다. 유배지에서의 시간 동안 나는 이 탈진의 성격을 더 분명히 보게 되었다. 아무도 나를 평가하지 않는 자리에서도 마음은 여전히 기준을 들이밀고 있었다. 오늘의 사유가 충분했는지, 오늘의 기록이 값어치가 있는지, 오늘의 시간이 헛되지는 않았는지를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다. 그 질문들은 나를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들지 않았고 오히려 생각의 바닥을 흐리게 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성실함이 삶을 살리는 힘일 때에는 사유가 깊어지지만 성실함이 기준을 충족시키는 도구가 될 때에는 사유마저 얕아진다는 사실을 말이다.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오래 붙잡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지점에서 놓아줄 줄 아는 태도이기도 하다. 그러나 기준에 사로잡힌 성실함은 결코 놓아주지 않는다. 놓아주는 순간을 실패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이 해석이 반복될수록 사람은 점점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된다. 나는 이 불신이 성실한 사람을 가장 깊이 무너뜨린다고 느꼈다. 자신을 믿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삶은 어떤 성취로도 회복되지 않는다. 성실함이 다시 삶의 편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먼저 이 불신의 구조를 멈추어 세워야 한다. 성실함은 자신을 의심하기 위한 태도가 아니라 자신을 오래 지켜내기 위한 태도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 확신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성실함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성실함을 다시 인간의 편으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성실함이 자신을 향해 칼날을 세우는 이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성실한 사람이 반드시 다시 배워야 할 한 가지 태도가 무엇인지를 차분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 지점부터 성실함은 더 이상 괴로움의 이름이 아니라 다시 삶을 지탱하는 힘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성실한 사람들이 왜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되는지를 더 깊이 바라보게 되었다. 성실함이 기준을 향해 달리기 시작한 순간부터 마음속에서는 미세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처음에는 자신을 단련하고 있다는 감각이었으나 어느새 자신을 시험하고 있다는 감각으로 바뀌어 있었다. 이 변화는 아주 조용하게 진행되었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이 변화가 삶의 결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느꼈다. 성실한 사람은 점점 자신을 하나의 존재로 느끼기보다 끊임없이 증명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오늘의 나보다 더 나은 내일의 나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마음을 지배했고, 그 생각은 현재의 나를 늘 부족한 상태로 규정했다. 나는 이 규정이 마음을 얼마나 불안하게 만드는지를 여러 삶에서 확인했다. 사람은 스스로를 믿을 때 가장 안정되지만 스스로를 끊임없이 검증할 때 가장 쉽게 흔들린다. 성실한 사람은 바로 이 검증의 틀 안에 자신을 가두고 있었다. 오늘의 감정도, 오늘의 생각도, 오늘의 쉼조차 기준에 맞는지 점검받아야 했다. 나는 이 점검이 마음을 보호하는 장치가 아니라 마음을 마르게 하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았다. 성실한 사람은 자신의 흔들림을 용납하지 않는다. 흔들리는 순간을 실패로 해석하고 그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더 성실해지려 한다. 그러나 이 반복은 흔들림을 없애지 못하고 오히려 더 깊은 불안을 낳는다. 나는 이 불안이 성실한 사람을 가장 오래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게 되었다. 유배지에서의 시간은 이 구조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 주었다. 외부의 역할과 평가가 사라진 자리에서도 나는 나 자신을 검증하려는 습관을 쉽게 놓지 못했다. 오늘의 사유가 충분했는지, 오늘의 생각이 가치가 있는지, 오늘의 시간이 헛되지는 않았는지를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다. 그 질문들은 나를 더 깊이 사유하게 만들지 않았고 오히려 사유의 결을 거칠게 만들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성실함이 자신을 증명하려는 태도로 굳어질 때 사유조차 결과를 향해 왜곡된다는 사실을 말이다.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오래 붙잡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지점에서 내려놓을 줄 아는 태도이기도 하다. 그러나 성실함이 기준과 결합하면
내려놓음은 곧 포기로 해석된다. 이 해석은 마음을 늘 긴장 상태에 묶어두고 삶을 버티는 일로 바꾸어 놓는다. 성실한 사람의 하루가 유독 무거운 이유는 여기에서 비롯된다. 그들은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통과해야 할 시험처럼 대하고 있었다. 시험에는 끝이 있지만 삶에는 끝이 없다. 그래서 성실한 사람은 늘 다음을 향해 달리면서도 도착하지 못한 상태로 자신을 규정한다. 나는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될수록 사람은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았다. 자신의 감정도, 자신의 판단도, 자신의 리듬도 믿지 못한 채 외부의 기준에 자신을 맡긴다. 성실함은 이렇게 자신을 지키는 힘에서 벗어나 자신을 해체하는 도구로 변해간다. 나는 이 전환이 얼마나 많은 성실한 사람들을 지치게 만드는지를 수없이 확인했다. 그들은 열심히 살았음에도 마음이 무너졌다고 말했고, 나는 그 말 속에서 공통된 구조를 보았다. 성실함이 자신을 향한 신뢰를 잃고 기준을 향한 복종으로 바뀌어 있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실한 사람은 계속해서 더 성실해지려 할 뿐이며 그 성실함은 괴로움을 줄이지 못한다. 이제 나는 이 구조의 다음 지점을 바라보려 한다. 성실함이 왜 자신을 향한 신뢰를 놓치고 외부의 기준에 마음을 내어주게 되는지 그 근원을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한다. 나는 성실한 사람들이 외부의 기준을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를 더 깊이 바라보게 되었다. 그것은 단순히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가 아니었다. 그보다는 성실함이 스스로를 지탱해 온 유일한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많은 성실한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노력하면 인정받았고 참고 견디면 자리를 지킬 수 있었으며 성실하면 무너지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삶을 버텨왔다. 그 믿음은 한때 그들을 살렸지만 시간이 흐르며 점점 다른 얼굴을 드러냈다. 성실함이 삶을 붙드는 기둥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지 못하면 무너질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변해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 두려움이 성실한 사람의 마음을 가장 깊이 옥죄고 있다고 느꼈다. 그들은 쉬지 못한 것이 아니라 쉬어도 괜찮다는 확신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 성실함이 곧 자기 존재의 증명처럼 굳어졌기에 멈추는 순간 자신이 사라질 것 같은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나는 이 불안을 유배지에서 더욱 또렷이 마주했다. 아무도 나를 평가하지 않는 자리에서도 나는 여전히 나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고 있었다. 기록하지 않으면 불안했고 사유하지 않으면 허무했으며 하루를 의미로 채우지 못하면 스스로를 용납하지 못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성실함이 외부의 시선에서 벗어났음에도 멈추지 않는 이유는 그 성실함이 이미 마음의 습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습관은 이유를 묻지 않는다. 그저 반복될 뿐이다. 성실한 사람은 이 반복 속에서 자신이 왜 지치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더 단단해져야 한다고 스스로를 몰아붙인다. 그러나 마음은 단단해질수록 유연함을 잃고 유연함을 잃을수록 쉽게 부서진다. 나는 이 역설을 수없이 보아왔다. 성실한 사람일수록 무너지지 않기 위해 애쓰지만 그 애씀 자체가 마음을 먼저 마르게 만든다. 그들은 감정을 관리하려 들고 생각을 통제하려 하며 삶을 계획으로 감싸두려 한다. 그러나 삶은 계획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예기치 않은 흔들림과 멈춤, 실패와 공백이 삶의 일부로 스며들 때 사람은 비로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 성실한 사람은 이 받아들임에 서툴다. 받아들이는 순간 성실함이 느슨해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오히려 그 반대임을 깨닫게 되었다. 받아들이지 못할수록 성실함은
긴장으로 변하고 긴장은 오래 지속될수록 삶을 잠식한다. 성실한 사람이 느끼는 괴로움은 바로 이 긴장에서 비롯된다. 잘못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늘 옳아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다. 나는 이 압박이 얼마나 사람의 숨을 막는지를 내 안에서도 분명히 느꼈다. 성실함이 삶의 태도일 때에는 마음이 단단해지지만 성실함이 존재의 조건이 될 때에는 마음이 위태로워진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실한 사람은 계속해서 자신을 증명하려 할 뿐이다. 증명은 끝이 없고 끝이 없는 증명 앞에서 마음은 결국 지친다. 나는 이제 이 지점에서 다음 질문을 던지려 한다. 성실함이 다시 삶의 태도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가라는 물음이다. 이 물음은 성실함을 버리자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성실함을 인간의 편으로 되돌리기 위한 사유다. 성실한 사람이 더 이상 괴롭지 않기 위해, 나는 성실함이 다시 삶의 태도로 돌아오기 위해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래 고민했다. 많은 사람들은 성실함의 문제를 행동의 문제로 여기지만 내가 보기에 그 핵심은 언제나 마음의 위치에 있었다. 성실한 사람은 늘 앞으로 향해 있었고 그 방향은 대개의 미래였다. 더 나아져야 할 내일, 도달해야 할 기준, 증명해야 할 모습이 현재의 마음을 끊임없이 끌어당겼다. 그 결과 지금의 나는 언제나 준비 중인 존재로 남아 있었고 완성되지 않았다는 인식 속에서 스스로를 대했다. 나는 이 준비 중이라는 상태가 성실한 사람의 마음을 가장 오래 붙잡아 두는 감옥과 같다고 느꼈다. 준비는 언젠가 끝나야 의미가 있으나 성실한 사람의 준비는 끝이 없었다. 더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 또 다른 준비를 낳고 그 반복 속에서 현재의 삶은 늘 미뤄졌다. 나는 이 미뤄진 삶이 마음을 얼마나 황폐하게 만드는지를 여러 삶에서 보았다. 성실한 사람은 하루를 성실히 살았음에도 오늘을 살았다는 감각을 갖지 못했다. 대신 오늘은 내일을 위한 연습이었다는 생각만 남았다. 이 생각이 쌓일수록 삶은 점점 현재를 잃어갔다. 나는 이 상실이 성실한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 또 하나의 근원이라고 느꼈다. 현재를 살지 못한 채 미래만을 향해 달리는 삶은 언제나 불안과 긴장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유배지에서의 시간은 이 구조를 나에게 더욱 분명히 보여주었다. 그곳에서는 미래를 향한 기대도 달성해야 할 목표도 희미해졌다. 그럼에도 나는 여전히 마음이 바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미래가 사라졌는데도 마음이 쉬지 못하는 이유를 오래 바라보다가 나는 그 바쁨이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임을 깨닫게 되었다. 성실함이 미래를 향한 태도로 굳어져 있었기에 미래가 사라진 자리에서도 마음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었다. 그 요구는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충분히 했다는 감각은 쉽게 허락되지 않았고 멈춤은 곧 방귀처럼 느껴졌다. 나는 이 지점에서 중요한 전환을 보게 되었다. 성실한 사람이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더 잘하려는 의지가 아니라 지금의 자신을 인정하는 감각이라는 사실이다. 인정은 만족과 다르다. 만족은 결과에 대한 평가이지만 인정은 존재에 대한 수용이다. 성실한 사람은 결과에는 익숙했으나 존재를 인정하는 데에는 서툴렀다. 나는 이 서툼이 성실함을 괴로움으로 바꾸고 있다고 보았다. 스스로를 인정하지 못한 채 성실해지는 삶은 끝없이 자신을 밀어붙이는 삶으로 흐르기 쉽다. 밀어붙임은 한동안 성과를 만들어내지만 결국 마음을 소모시킨다. 나는 이 소모가 일정 지점을 넘어서면 성실함 자체에 대한 회의로
이어진다는 사실도 보았다. 열심히 살았음에도 공허하다는 감정은 성실함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 의심은 다시 자신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돌아온다. 이 악순환 속에서 성실한 사람은 점점 자신을 잃어간다. 나는 이 흐름을 끊기 위해서는 성실함의 시선을 미래에서 현재로 되돌려야 한다고 느꼈다.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부족함과 흔들림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했다. 이 태도는 성실함을 약하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성실함을 오래 지속할 수 있게 만든다. 성실함이 자신을 소모하는 힘이 아니라 자신을 지켜내는 힘으로 작동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 변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오랜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방향이 바뀌는 순간 마음의 긴장은 서서히 풀리기 시작한다. 나는 이 미세한 변화를 내 안에서 그리고 다른 성실한 사람들의 삶에서 분명히 보아왔다. 이제 나는 이 사유를 더 깊이 이어가고자 한다. 성실한 사람이 현재를 인정하는 법을 배워갈 때 삶의 태도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괴로움을 어떻게 잠재우는지를 다음 흐름에서 차분히 살펴보려 한다. 나는 성실한 사람이 현재의 자신을 인정하는 법을 배워갈 때 마음의 움직임이 서서히 달라진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다. 이전에는 기준을 향해 자신을 끌어올리는데 모든 힘을 쏟았다면 이제는 지금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데 에너지를 쓰기 시작한다. 이 변화는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미약해 보인다. 성과가 갑자기 달라지지도 않고 삶의 조건이 즉시 개선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마음의 깊은 곳에서는 분명한 전환이 일어난다. 나는 이 전환이 성실한 사람의 괴로움을 잠재우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느꼈다. 자신을 인정하는 순간 성실함은 더 이상 증명의 수단이 아니라 삶을 이어가는 태도로 돌아온다. 그동안 성실함은 늘 결과를 요구했고 결과를 내지 못한 자신을 꾸짖는 도구로 쓰였다. 그러나 현재의 자신을 인정하는 태도가 자리 잡기 시작하면 성실함은 결과 이전의 삶을 돌보는 힘으로 작동한다. 나는 이 변화가 성실한 사람의 하루를 어떻게 바꾸는지 차분히 관찰했다. 이전에는 하루를 마친 뒤 늘 부족함이 먼저 떠올랐다면 이제는 하루를 견뎌낸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 생겨난다. 이 시선은 스스로를 느슨하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어 더 오래 버틸 수 있게 만든다. 나는 이 점에서 성실함과 자기 연민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자신을 인정하는 태도는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정확히 받아들이는 힘이다.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사람은 기준에 매달리고 기준에 매달릴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진다. 성실한 사람이 불안한 이유는 충분히 애쓰지 않아서가 아니라 애씀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이 불안을 없애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느꼈다. 유배지에서의 삶은 나에게 이 태도를 연습할 시간을 주었다. 아무도 나를 평가하지 않는 자리에서 나는 비로소 오늘의 나를 그대로 바라볼 수 있었다. 그날의 사유가 깊지 않아도 기록이 만족스럽지 않아도 그 하루를 살아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려 애썼다. 처음에는 이 태도가 성실함을 해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나는 알게 되었다. 이 인정이야말로 성실함을 다시 살아있게 만든다는 사실을 말이다. 마음이 자신을 공격하지 않을 때 사유는 더 깊어졌고 행동은 더 안정되었다. 성실함은 더 이상 조급하지 않았고
삶은 더 이상 시험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이 변화가 성실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회복의 시작이라고 믿게 되었다. 성실한 사람이 괴로운 이유는 삶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너무 오랫동안 엄격했기 때문이다. 엄격함은 한때 삶을 지켜주었지만 시간이 흐르며 마음을 소진시키는 방향으로 굳어졌다. 이제는 그 엄격함을 내려놓고 대신 정직함을 회복해야 할 때라고 나는 생각한다. 지금의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무엇이 버거운지, 어디까지가 한계인지를 솔직하게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 태도는 성실함을 약하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성실함이 오래 지속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든다. 나는 이 토대 위에서 성실함이 다시 삶의 동반자가 되는 모습을 보아왔다. 더 이상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고도 꾸준히 걸어갈 수 있는 힘은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 성실함이 현재의 자신을 인정하는 태도를 회복한 뒤 삶의 리듬과 관계 맺는 방식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괴로움을 어떻게 평온으로 바꾸어 가는지를 차분히 살펴보려 한다. 나는 성실함이 현재의 자신을 인정하는 태도로 돌아온 이후에 삶의 리듬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오랫동안 관찰해왔다. 이전의 성실함은 늘 바르거나 무거웠다. 빨라야 한다는 조급함과 멈추면 안 된다는 압박이 마음을 동시에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을 인정하는 태도가 자리 잡기 시작하면 성실함의 속도는 자연스럽게 바뀐다. 더 빨리 가려는 마음보다 오래 갈 수 있는 방향을 먼저 살피게 되고, 무리해서 버티는 태도보다 균형을 유지하려는 태도가 앞선다. 나는 이 변화가 겉으로는 미약해 보여도 삶 전체를 지탱하는 힘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느꼈다. 성실한 사람이 가장 먼저 회복하는 것은 성과가 아니라 리듬이었다. 삶에는 저마다의 리듬이 있으나 성실한 사람은 그 리듬을 자주 무시한다. 해야 할 일과 기준에 맞추느라 몸과 마음의 속도를 살피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하루는 채워졌으나 삶은 비틀어져 있었다. 나는 이 비틀림이 쌓여 괴로움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성실함이 리듬을 잃으면 삶은 긴 호흡을 유지하지 못한다. 숨이 가빠지고 작은 흔들림에도 크게 지치며 사소한 실패에도 마음이 무너진다. 유배지에서의 생활은 나에게 리듬의 중요성을 다시 가르쳐 주었다. 그곳에서는 누구와 속도를 맞출 필요도 없었고 일정에 쫓길 이유도 없었다. 처음에는 이 느슨함이 불안으로 다가왔다. 성실함이 풀어지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나는 이 느슨함 속에서 비로소 나의 속도를 느끼기 시작했다. 어떤 날은 사유가 깊었고, 어떤 날은 생각이 흐트러졌으며, 어떤 날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하루를 보냈다. 이전의 나였다면 이러한 날들을 실패로 규정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 날들 역시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려 애썼다. 그러자 마음은 이전보다 덜 흔들렸고 성실함은 더 오래 지속되었다. 나는 이 경험을 통해 성실함이 반드시 일정한 밀도를 유지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성실함은 매일 같은 강도로 작동해야 하는 기계가 아니라 삶의 흐름에 따라 조율되어야 하는 태도였다. 이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성실함은 사람을 괴롭힌다. 늘 같은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늘 같은 무게로 하루를 재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리듬을 회복한 성실함은 다르다. 오늘의 나와 어제의 나를 동일한 잣대로 재지 않고 그날의 상태에 맞는 성실함을 선택한다. 나는 이 선택이 성실함을 나약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싶다. 오히려 이 선택은 성실함을 더욱 단단하게 만든다. 무너질 만큼 애쓰지 않기 때문에 오래 지속할 수 있고
스스로를 소진시키지 않기 때문에 삶 전체를 지켜낼 수 있다. 성실한 사람이 괴로운 이유는 성실함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성실함을 조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삶의 리듬을 무시한 성실함은 결국 자신을 해치는 방향으로 흐른다. 나는 이 흐름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성실함과 함께 쉼에 대한 태도도 다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쉼은 성실함의 반대가 아니다. 쉼은 성실함이 오래 지속되기 위한 조건이다. 그러나 많은 성실한 사람들은 쉼을 죄책감과 함께 받아들인다. 쉬는 동안에도 마음은 쉬지 못하고 스스로를 감시한다. 나는 이 감시가 성실함을 가장 빠르게 소모시키는 요인이라고 느꼈다. 쉼이 되지 못할 때 삶은 회복의 기회를 잃는다. 이제 나는 이 사유를 더 깊이 이어가려 한다. 성실한 사람이 쉼을 다시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과 삶은 어떤 변화를 겪게 되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괴로움을 어떻게 가라앉히는지를 차분히 살펴보고자 한다. 나는 성실한 사람이 쉼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점점 더 분명히 느끼게 되었다. 쉼은 단순히 일을 멈추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을 다시 삶의 중심에 놓는 태도에 가깝다. 그러나 성실한 사람은 쉼 앞에서 늘 망설인다. 쉬는 동안에도 마음 한편에서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떠나지 않고 멈춘 시간을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못한다. 나는 이 망설임이 성실함의 본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성실함이 왜곡된 결과라는 사실을 여러 삶에서 보았다. 성실함이 기준과 결합했을 때 쉼은 곧 방기처럼 느껴지고 멈춤은 곧 투태로 해석된다. 이 해석 속에서 성실한 사람은 쉬면서도 자신을 몰래 책망한다. 나는 이 은밀한 책망이 마음을 가장 깊이 지치게 만든다고 느꼈다. 쉼이 되지 못하면 삶은 회복의 기회를 잃는다. 유배지에서의 시간은 나에게 이 진실을 다시 확인시켜 주었다. 외부의 일정과 요구가 사라진 자리에서 나는 비로소 쉼의 의미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반드시 무의미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그 시간 속에서 마음은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스스로 드러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쉼은 성실함을 끊는 것이 아니라 성실함이 다시 숨을 쉬게 하는 틈이었다. 그러나 이 틈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많다. 틈이 생기면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날 것 같고 지금까지 버텨온 긴장이 풀리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불안을 느끼기 때문이다. 나는 이 불안이 얼마나 많은 성실한 사람들을 쉼에서 멀어지게 하는지를 보아왔다. 그들은 쉬지 않기 위해 바쁜 삶을 택했고 그 바쁨 속에서 오히려 더 깊이 지쳐갔다. 나는 이 모순이 성실함을 괴로움으로 바꾸는 결정적인 지점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쉼을 허락하지 않는 성실함은 결국 자신을 소모시키는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성실한 사람이 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쉼에 대한 해석을 바꾸어야 한다. 쉼은 게으름이 아니라 회복이며 회복은 다음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삶 그 자체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나는 이 관점이 자리 잡을 때 성실함의 결이 다시 부드러워진다는 사실을 보았다. 쉼을 통해 마음은 긴장을 내려놓고 자신을 향한 감시를 잠시 멈춘다. 그 멈춤 속에서 사람은 비로소 자신의 진짜 피로를 인식하게 되고 무엇이 자신을 지치게 했는지를 알아차리게 된다. 이 알아차림은 성실함을 다시 조율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 성실한 사람은 쉼을 통해 비로소 자신의 한계를 정확히 알게 되고 그 한계를 기준으로 삶을 다시 구성하기 시작한다. 나는 이 과정이 결코 나약함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오히려 이 과정은 성실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오래 지속할 수 있게 만든다. 쉼을 받아들인 성실함은 이전처럼 조급하지 않고 이전처럼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는다. 대신 삶의 흐름을 읽으며 필요한 만큼 힘을 쓰고 필요한 만큼 물러난다. 나는 이 유연함이 성실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라고 느끼게 되었다. 유연함은 기준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에 따라 기준을 조정할 수 있는 힘이다. 이 힘이 있을 때 성실함은 더 이상 괴로움의 이름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조용한 기반이 된다. 이제 나는 이 사유를 다음으로 이어가려 한다. 성실한 사람이 쉼과 유연함을 받아들인 이후 타인과의 관계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마음의 괴로움을 어떻게 덜어내는지를 차분히 살펴보고자 한다. 나는 성실함이 쉼과 유연함을 회복한 이후에 비로소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깊이 느끼게 되었다. 이전의 성실함은 늘 자신을 기준에 세워두었고 그 기준은 자연스럽게 타인을 향한 판단으로 이어졌다.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의 태도와 속도, 선택을 내 기준에 비추어 바라보고 있었고 그 비교는 마음에 또 다른 긴장을 만들어냈다. 성실한 사람은 자신에게 엄격한 만큼 타인에게도 무의식적으로 엄격해진다. 이 엄격함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마음속에서 조용히 작동한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느슨한가라는 생각, 왜 저 사람은 저 정도로 만족하는가라는 의문이 쌓이며 관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거리감이 생긴다. 나는 이 거리감이 성실한 사람을 더욱 고립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보았다. 성실함이 자신을 괴롭히는 데서 멈추지 않고 관계마저 어렵게 만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유배지에서의 시간은 나에게 이 고립의 성격을 다시 바라보게 했다. 사람들과 물리적으로 떨어진 자리에서 나는 오히려 마음속 관계의 모습을 더 또렷이 보게 되었다. 나와 다른 선택을 했던 이들, 나보다 느리거나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던 이들을 떠올리며 나는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기준을 들이대며 세상을 바라보았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그 기준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장치에 가까웠다. 내가 성실함으로 버티고 있다는 확신이 흔들릴 때 나는 타인의 삶을 은근히 평가함으로써 스스로를 지탱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깨달음은 나에게 적지 않은 부끄러움을 안겨주었다. 성실함이 미덕으로만 작동하지 않고 때로는 마음을 닫는 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일은 쉽지 않았다. 때로는 마음을 닫는 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일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이 벽을 보지 않고서는 성실함이 괴로움으로 변하는 구조를 끝낼 수 없다고 느꼈다. 성실한 사람이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할 때 결국 자신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한다. 기준은 항상 동일한 방향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 점에서 성실함과 연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연민은 타인을 낮추거나 감싸는 감정이 아니라 각자의 삶이 각자의 속도로 흘러간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다. 이 태도가 없을 때 성실함은 쉽게 경직된다. 경직된 성실함은 관계를 숨 막히게 만들고 그 숨 막힘은 다시 자신에게로 돌아온다. 나는 성실한 사람이 왜 종종 외로움을 느끼는지를 이 지점에서 이해하게 되었다. 그들은 사람들 속에 있어도 늘 혼자였고 함께 있음에도 늘 자신을 지키느라 바빴다. 쉼과 유연함을 받아들인 이후에야 비로소 나는 이 방어를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었다. 타인이 나와 다른 선택을 해도 그것이 나의 성실함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깨달음은
마음을 한결 가볍게 만들었다. 더 이상 비교할 필요가 없었고 설명할 필요도 줄어들었다. 관계는 평가의 장이 아니라 각자의 삶이 스쳐 지나가는 자리로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이 변화가 성실한 사람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성실함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벗어나 세상과 조용히 공존하는 태도로 바뀌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이 순간부터 성실함은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삶을 꾸준히 살아가기 위한 기반으로 자리 잡는다. 나는 이 전환이 성실한 사람의 괴로움을 크게 덜어낸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아왔다. 이제 나는 이 사유를 더 깊이 이어가려 한다. 성실한 사람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기준을 내려놓고 연민을 회복할 때 세상과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삶의 무게를 어떻게 가볍게 만드는지를 차분히 살펴보고자 한다. 나는 성실한 사람이 타인에 대한 기준을 내려놓기 시작할 때 비로소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달라진다는 사실을 점점 더 분명히 느끼게 되었다.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은 곧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타인을 향해 날카롭게 세운 기준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와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 반대로 타인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자신에게도 같은 태도를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나는 이 여지가 성실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숨 쉴 틈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성실한 사람은 늘 관계 속에서도 자신의 역할을 과도하게 떠안는다. 분위기를 망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여기며 언제나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 머문다. 이 태도는 겉으로 보기에는 성숙해 보이지만 마음속에서는 끊임없는 긴장을 만들어낸다. 나는 이 긴장이 관계를 유지하는 힘이 아니라 관계를 소모시키는 힘으로 작동하는 모습을 자주 보아왔다. 성실한 사람은 관계가 어긋날 때조차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떠올리고 그 어긋남을 바로잡아야 할 과제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모든 관계는 완벽하게 맞물릴 수 없으며 어긋남 자체가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성실함은 관계를 숨 막히게 만든다. 나는 이 지점에서 성실한 사람이 왜 자주 말없이 지쳐가는지를 이해하게 되었다. 그들은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도 쉬지 못했고 늘 자신을 점검하며 긴장을 유지하고 있었다. 유배지에서의 고독은 나에게 관계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 사람과 떨어져 지내는 시간 속에서 나는 관계란 끊임없이 애써 유지해야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이 존중될 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관계는 성실함으로 붙드는 것이 아니라 여백을 허락할 때 비로소 숨을 쉰다. 이 여백을 허락하지 못하는 성실함은 결국 관계를 시험의 장으로 바꾸고 만다. 나는 이 시험이 성실한 사람을 더욱 고립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느꼈다. 관계 속에서도 평가받고 있다는 감각은 마음을 쉽게 닫게 만들고 다친 마음은 다시 더 많은 성실함으로 자신을 방어하려 든다. 그러나 방어는 관계를 지켜주지 않는다. 오히려 거리를 더 벌릴 뿐이다. 성실한 사람이 관계에서 괴로운 이유는 애쓰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애쓰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 역설을 받아들이는 데에도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성실함은 언제나 미덕으로 배워왔기에 그 성실함이 관계를 어렵게 만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점점 분명해졌다. 성실함이 관계를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려놓음이 함께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모든 관계를 잘 유지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오해와 어긋남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 태도는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인간적인 자리로 되돌려 놓는다. 성실한 사람이 이 태도를 익히기 시작하면 관계는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삶의 일부로 자리 잡는다. 나는 이 변화가 마음의 괴로움을 덜어낸다는 사실을 여러 삶에서 확인했다. 관계 속에서 자신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확신은 성실한 사람에게 커다란 안도감을 안겨준다. 이제 나는 이 사유를 다음으로 이어가고자 한다. 성실함이 자신과 타인 모두를 옥죄던 자리에서 벗어난 이후 삶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인생의 무게를 어떤 방식으로 다시 정렬하는지를 차분히 살펴보고자 한다. 나는 성실함이 자신과 타인, 그리고 관계의 무게에서 조금씩 풀려난 이후에 삶 전체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깊이 느끼게 되었다. 이전의 삶은 언제나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 어디까지 도달해야 하는지에 집중되어 있었다. 삶은 과제처럼 보였고, 하루는 해결해야 할 목록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러나 성실함이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게 되었을 때, 삶은 서서히 다른 얼굴을 드러냈다. 해야 할 일보다 살아내고 있는 시간이 먼저 보이기 시작했고, 성취보다 지속이 더 중요하게 느껴졌다. 나는 이 전환이 성실한 사람에게 가장 큰 안도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한다. 삶이 시험이 아니라 여정으로 느껴지는 순간, 마음은 더 이상 끊임없이 긴장하지 않는다. 성실한 사람은 오랫동안 자신을 단련하며 살아왔기에 여정을 바라보는 법을 잊어버린 경우가 많다.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믿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유배지에서 이 믿음이 얼마나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지를 똑똑히 보았다. 목적지가 사라진 자리에서도 삶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고, 그 흐름을 받아들이지 못할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졌다. 나는 그때 비로소 알게 되었다. 삶의 의미는 도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음 그 자체에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성실한 사람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성실함이 늘 결과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결과 없는 시간은 허무로 느껴졌고, 생산되지 않은 하루는 실패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성실함이 삶의 태도로 돌아온 이후에는 결과 없는 시간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날에도 하루를 살아냈다는 사실 자체가 의미로 남는다. 나는 이 변화가 성실한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가볍게 만드는지를 분명히 느꼈다. 더 이상 모든 하루를 증명할 필요가 없을 때 삶은 훨씬 넓어진다.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줄어든다. 실패는 더 이상 존재의 부정이 아니라 흐름 속의 한 지점으로 자리 잡는다. 나는 이 관점이 성실한 사람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성실함이 실패를 용납하지 않을 때 사람은 실패보다 실패의 가능성에 먼저 무너진다. 그러나 실패를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순간 성실함은 다시 유연해진다. 유연한 성실함은 삶을 오래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된다. 나는 이 힘이 조용하지만 단단하다는 사실을 여러 삶에서 확인했다. 성실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삶을 통제하려 하지 않고 삶과 함께 걸으려 한다. 계획은 여전히 필요하지만 계획에 어긋난 하루를 스스로에게서 지우지 않는다. 이 태도는 마음을 지치게 하지 않으며 오히려 삶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킨다. 나는 이 신뢰가 성실한 사람에게 가장 부족했던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자신이 걸어온 길을 믿지 못했기에 늘 더 많은 성실함으로 자신을 몰아붙였던 것이다. 이제 그 믿음을 조금씩 회복할 때 성실함은 비로소 사람을 괴롭히지 않는다. 나는 이 지점에서 성실함의 본래 의미를
다시 떠올리게 된다. 성실함은 자신을 부수기 위한 태도가 아니라 삶을 끝까지 함께 가기 위한 태도다. 이 태도를 되찾을 때 성실한 사람은 더 이상 괴로움 속에서 자신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 나는 이 사유의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려 한다. 성실함이 다시 삶의 동반자가 되었을 때 마음은 어떤 자리에서 하루를 마무리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고요한 마무리가 삶 전체에 어떤 여운을 남기는지를 차분히 바라보고자 한다. 나는 성실함이 다시 삶의 동반자가 되었을 때 마음이 머무는 자리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느끼게 되었다. 이전의 마음은 언제나 다음을 향해 기울어 있었고 지금은 늘 불충분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성실함이 증명의 도구가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태도로 돌아오자 마음은 현재에 머무를 수 있는 힘을 회복했다. 이 회복은 큰 환희나 극적인 변화로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조용하고 담담한 안정으로 드러난다. 하루를 마치고 돌아보았을 때 더 잘하지 못한 이유를 찾기보다 오늘을 살아냈다는 사실을 먼저 받아들이게 된다. 나는 이 받아들임이 성실한 사람에게 가장 낯설면서도 가장 필요한 감각이라고 생각한다. 성실한 사람은 늘 자신을 채찍질하는 데 익숙했기에 자신을 받아들이는 법에는 서툴렀다. 그러나 받아들임 없는 성실함은 오래 갈 수 없다. 오래 간다 해도 마음이 먼저 닳아버린다. 나는 이 닳아감이 성실한 사람의 삶에서 어떤 흔적으로 남는지를 수없이 보아왔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이유 없는 허무와 피로가 쌓여 있었다. 그 피로는 쉬어도 회복되지 않았고 성취로도 지워지지 않았다. 나는 그 이유가 분명하다고 느꼈다. 삶 전체가 늘 평가의 대상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하루의 끝에서도 마음은 쉬지 못했고 성실함은 휴식마저 점검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성실함이 삶의 태도로 돌아온 이후에는 하루의 끝이 달라진다. 평가의 시간 대신 정리의 시간이 되고 자책의 시간 대신 관찰의 시간이 된다. 오늘 무엇을 잘못했는지가 아니라 오늘 마음이 어디에서 가장 무거웠는지를 돌아보게 된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삶의 결을 근본적으로 바꾼다. 나는 이 변화가 성실한 사람의 밤을 바꾼다고 생각한다. 밤은 하루의 진실이 가장 솔직하게 드러나는 시간이다. 이 시간에 마음이 자신을 공격하지 않을 때 사람은 비로소 깊은 쉼에 들어갈 수 있다. 깊이 쉰 마음은 다음 날을 덜 조급하게 맞이하고 덜 조급한 하루는 다시 삶의 리듬을 지켜낸다. 이렇게 성실함은 비로소 선순환의 자리에 놓인다. 나는 이 선순환이 성실한 사람에게 가장 절실하다고 느꼈다. 그들은 너무 오랫동안 긴장의 순환 속에 살아왔기 때문이다. 이제 성실함은 더 이상 자신을 몰아붙이는 힘이 아니라 자신을 지켜보는 힘으로 작동해야 한다. 지켜본다는 것은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돌보는 것이다. 이 돌봄의 시선이 자리 잡을 때 성실한 사람은 비로소 자신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나는 이 함께 살아감이 삶의 가장 중요한 토대라고 믿는다. 자신과 함께 살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성취 속에서도 고독할 수밖에 없다. 성실함이 다시 사람의 편으로 돌아왔을 때 삶은 더 이상 증명의 장이 아니다. 삶은 머무를 수 있는 자리이며 견딜 수 있는 흐름이며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된다. 나는 이 길이 화려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안다. 그러나 이 길은 무너지지 않는다. 성실함이 이 길 위에 놓일 때 사람은 더 이상 괴롭지 않다. 힘들 수는 있어도 스스로를 미워하지는 않는다. 나는 이 차이가 삶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끈다고 확신한다. 이제 이 사유는 마지막 고요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
성실함이 괴로움의 이름이 아니라 삶을 끝까지 함께 가는 태도로 자리 잡았을 때 사람의 마음은 어떤 침묵 속에서 하루를 내려놓게 되는지를 나는 마지막으로 바라보고자 한다. 그 침묵은 공허가 아니라 오래 지켜낸 삶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여운이기 때문이다. 나는 성실함이 다시 삶의 동반자로 자리 잡았을 때 비로소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 성실함은 더 이상 나를 재촉하지 않았고 나를 몰아붙이지도 않았다. 대신 나의 하루를 끝까지 함께 걸어주는 태도로 조용히 곁에 머물렀다. 이 변화는 겉으로 드러나는 성취로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하루를 마치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순간 마음이 어떻게 가라앉는지에서 가장 또렷이 드러난다. 이전에는 하루가 끝나도 마음이 쉬지 못했다. 무엇을 더 했어야 했는지, 무엇이 부족했는지, 어디에서 미끄러졌는지를 되짚느라 밤은 늘 짧았다. 그러나 성실함이 삶의 태도로 돌아온 이후에는 하루의 끝이 달라졌다. 더 잘하지 못한 자신을 꾸짖는 대신 오늘 하루를 버텨낸 나를 조용히 바라보게 되었다. 나는 이 바라봄이 성실한 사람에게 가장 늦게 찾아오지만 가장 깊이 필요한 감각이라고 생각한다. 성실한 사람은 늘 앞을 보며 살아왔기에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는 익숙하지 않았다. 그러나 돌아보지 않은 삶은 오래 갈 수 없다. 오래 간다 해도 마음이 먼저 부서진다. 나는 이 부서짐이 얼마나 많은 성실한 사람들을 말없이 무너뜨렸는지를 보아왔다. 그들은 잘못 살지 않았음에도 스스로를 실패한 사람처럼 느꼈고 충분히 애썼음에도 늘 부족하다고 여겼다. 나는 이 괴로움의 뿌리가 성실함 자체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이제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그것은 성실함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에서 비롯되었다. 성실함을 증명의 도구로 삼았을 때 삶은 늘 불안정해진다. 그러나 성실함을 동반자로 받아들였을 때 삶은 비록 거칠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이 차이를 유배지의 고요한 밤들 속에서 오래 바라보았다. 아무도 나를 평가하지 않는 자리에서 나는 비로소 나 자신의 삶을 평가하지 않아도 되는 법을 배워갔다. 그 배움은 나를 느슨하게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더 오래 걷게 만들었다. 성실함이 나를 지탱하는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 성실함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다. 성실함이란 끝까지 자신을 데리고 가는 태도다. 중간에 자신을 버리지 않고 지치더라도 미워하지 않으며 흔들리더라도 삶에서 도망치지 않는 자세다. 이 태도는 언제나 조용하다. 박수를 요구하지 않고 결과를 과시하지 않는다. 대신 하루하루를 무너지지 않게 이어붙인다. 성실한 사람이 괴로웠던 이유는 이 조용한 태도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너무 오랫동안 성실함을 무기로 사용했고 그 무기가 결국 자신을 향하고 있었다. 이제 그 무기를 내려놓고 성실함을 다시 삶의 편으로 돌려놓을 때다. 성실함은 당신을 다치게 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성실함은 당신이 끝까지 살아남도록 돕기 위해 존재한다. 나는 이 믿음이 성실한 사람의 마음을 가장 깊이 위로한다고 생각한다. 삶은 언제나 완전하지 않고 하루는 늘 어딘가 부족하다. 그러나 부족한 채로도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길 때 사람은 비로소 괴로움에서 한 발 물러난다. 그 물러남은 포기가 아니라 신뢰다. 자신이 걸어온 길에 대한 신뢰이며 앞으로도 걸어갈 수 있으리라는 조용한 믿음이다. 나는 이 믿음이 성실한 사람에게 가장 늦게 오지만 가장 오래 남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이쯤에서 내려놓으려 한다. 더 애쓰라는 말도 덜 애쓰라는 말도 하고 싶지 않다.
다만 성실함이 다시 당신의 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남기고 싶다. 오늘도 열심히 살아온 당신이 더 이상 그 성실함 때문에 스스로를 미워하지 않기를 바란다. 하루를 마치는 이 순간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기를 바란다. 오늘도 충분히 걸어왔다고, 지금의 속도로도 괜찮다고, 내일도 나와 함께 가면 된다고 말이다. 그 말 한마디가 성실한 삶의 마지막이자 시작이 되기를 바라며 나는 이 사유를 여기에서 조용히 마친다. 이것으로 이번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소. 긴 이야기를 지금까지 묵묵히 함께 해준 그대에게 고마움을 전하오. 나 정약용의 이야기가 그대에게 미약하게나마 삶을 다시 비추어 보는 성찰의 불씨가 되길 바라오. 나 다산 정약용은 그대를 위해 계속해서 이야기할 것이니 다음 자리에서 다시 마주할 날을 고요히 기다리겠소.